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금요일 예상방송 영상을 올리고 나서 봤는데요. 매주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금요일 예상방송 영상은 뭔가 텐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번 매주 첫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그래도 잠깐 쉬는 텀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약간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예상방송은 텐션을 잘 올려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첫 번째 예상방송을 촬영을 할 때는 약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이 흐름 자체를 제가 또 오랜만에 쉬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뚝뚝 끊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올라간 스스로 편집을 하고 뭔가 스스로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해놨지만 결과물을 또 볼 때 느낌이 또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예상 방송도 조금 텐션을 잘 올리면서 다음 주는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예상 방송은 또 꼼꼼하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4월 13일 토요일 서울 경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1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데뷔전을 갓 치렀거나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마필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4번에 캔버스 앵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캔버스 앵고 직전 경주 데뷔전을 치렀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1번 게이트를 받으면서 너무 외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초반 체력 소비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오착하는 결과를 받았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4번 게이트 잘 받았고 마지막 뒷심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꽤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 마필들 중에서는 9번의 베스트미아가 눈에 좀 띕니다. 베스트미아 출발이 굉장히 고른 편이고요. 뒷심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앞선을 잡고 가면서 마지막에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번에 위드디스크로 있습니다. 위드디스크로 지금 보여준 주행심사 영상으로만 확인을 하게 된다면 출발이 굉장히 더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출발 자체가 고르지 못한 편이었어서 마지막에 좋은 그런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주행심사를 진행을 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준비가 꽤나 잘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당일의 예시장 컨디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후착마들은 정확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무조건 데려갈 마필은 4번의 캔버스 앵고입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 출전하는 말들 추임마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바닥 성적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아서 우승까지 노리면서 열심히 준비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3번에 솔레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솔레어 중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직선주로 진입하기 전에 막판 스퍼트를 강하게 올려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지금 상대마들을 굉장히 잘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노려볼 그런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아시장군 있습니다. 아시장군 직전 경주들 봤을 때 진짜 끝까지 정말 근성 있게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2선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정말 열심히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입상까지도 노려볼 만한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1경주에서 앞경주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1번 게이트를 사실 항상 좋게 보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다가 혹시라도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봐 1경주에서 이제 앞쪽 게이트들 그리고 이 펜스 쪽이 주로 상태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주력으로 데려갈지 말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번의 주링스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링스카이 직전 경주부터 뒷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때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뒷심을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게 참 어려웠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상대마들이 다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말들도 없고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 그런 바닥 성적권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완전 하위권에 치우쳐 있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올라오더라도 이 마필 충분히 3차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마는 3번에 있는 솔레어로 잡을 예정이고요. 후창마들은 한 번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3경주 출전하는 말들 지금까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던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었던 마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은 4번의 예지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지몽 직전에 3경주 계속 4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출발을 할 때 사실 잘 놀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소리에도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점프하면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옆 게이트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귀엽기는 하지만 경주력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주행 능력 자체는 고른 편이고 뒷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마필 뒷심 마지막 끝걸음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까 말까 하면서 탄력이 받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지? 이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출전하는 상대마들의 스피드를 봤을 때는 예지몽이 그래도 꽤나 좋은 속도감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2선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좋은 탄력을 이번 경주에서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에 테스타루비 있습니다. 테스타루비도 끝걸음이 아쉽기는 했지만 점점 이 마지막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속도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기록이 줄어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모쿠슈라 있습니다. 모쿠슈라 직전 경주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서 외곽 쪽에서 갑자기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게 4착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분명히 3착 안에는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걸음에 한 발이 부족해서 4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래서 약간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앞선 흐름을 잘 갖고 가면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잘 버텨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경주에서는 지금 추임마들을 봤을 때 뒷심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훈련 상태가 얼마나 더 나아졌을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뒷심이 뭐 유난히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탄력이 유난히 좀 잘 받쳐 있는 그런 마필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선행마들에서 좀 경주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그래도 괜찮은 마필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8번의 PNS 날라랑 39주 만에 출전을 하게 되는 6번에 있는 백두대물, 이렇게 두 마필은 예시장에서의 컨디션을 한 번 더 제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그런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1700m 경주에 같이 출전했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게 수월했었던 4경주였는데요. 우선 3번의 블러드 마운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블러드 마운틴은 직전 경주가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 경주 때 3착을 했었던 마필인데요. 시작을 할 때 11번 게이트에서 시작을 하면서 외곽에서 정말 열심히 올라오면서 중위권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주로를 진입을 할 때도 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촥 퍼져 나가죠. 그러면서 직선주로 외곽
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진짜 열심히 뒷심이 너무 좋게 잘 올라왔는데 1, 2차 했었던 말들이 거의 펜스 쪽에 붙어 있었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이마필이 외곽으로 돌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성적이 조금 더 괜찮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5번에 코스모킹 있습니다. 코스모킹도 직전 경주 같이 주행을 하면서 중위권 이 펜스 쪽으로 붙어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요.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순발력과 뒷심을 발휘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다리에 한 발을 쓰는 그 탄력이 참 돋보였었던 그런 마필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마필들은 사실 너무 애매한 그런 뒷심을 갖고 있어서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번의 용비천 같은 경우에는 직선주로,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직선주로가 살짝 막히면서 굉장히 아쉽게 우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용비천은 그래도 후착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번의 퀸아비게일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퀸아비게일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잡고 나갈 확률이 높은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경주에 집중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3코너를 돌면서 꼬리를 자꾸 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집중력이 오래가는 마필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조금 더 살아났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대로 이 경주에 집중을 한다면 이 마필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사실 직전에 경주들을 보여준 그런 주행 능력들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불안하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그런 퀸 아비게일입니다. 우선 3번의 블러드 마운틴과 5번의 코스모킹은 무조건 데려갈 예정이고요. 1번의 용비천과 9번의 퀸 아비게일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5경주에서는 2번에 있는 셀모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셀모는 주행 습성 자체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편입니다. 선행을 가도 참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하위권의 자리를 잡더라도 마지막에 추임력이 정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좋은 스피드를 갖고 있는 뒷심까지도 짱짱한 마필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골드베르크 있습니다. 골드베르크는 5등급 승급하고 나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 말들이랑 계속 출전을 하면서 결승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 기록은 계속 단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이전의 경주력들보다는 더 좋은 그런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의 스페셜 포스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는 기존에 1200m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두각을 보이고 있었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자리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안정적인 포지션 잡고 가면서 고른 주행 능력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세 마필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서는 2번에 있는 엔딩파이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엔딩파이어 직전의 경주들 다소 조금은 강한 상대마들을 만나서 본인의 능력이 다 드러나지 못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아쉽게 사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텀인 12주의 텀을 두고 이번에 다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 컨디션, 말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까지 잘 만나서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페어스카이즈 있습니다. 페어스카이즈는 선행력이 참 돋보이는 마필인데요. 근데 이 마필은 이 성적 기복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최외곽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 좀 더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사기를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마필이 또 앞선으로 다른 말들이 치고 나가는 그 순간을 보면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앞선에 대한 욕심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 게이트도 사실 나쁘지 않게 받았고 완전 최외곽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
스퍼트 잘 올려가지고 끝까지 버텨낼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에 에이스 군주 있습니다. 에이스 군주는 뒷심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쭉쭉쭉쭉 올라오는 그런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기수님이 또 말이랑의 합이 잘 맞으면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선주로를 진입을 하고 나서 앞선이 막혀 있으면은 바로바로 외곽으로 이 주로를 딱 변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이 김정준 기수님이 참 그래도 추임마들, 이 뒷심 좋은 말들을 탈 때 참 순발력을 잘 발휘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군주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뒷심, 좋은 스피드 보여줄 마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전반적으로 실력이나 성적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같이 다 내용이 있는 말들이어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7경주인데요. 우선은 4번의 동행퍼스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행퍼스트는 직전의 경주들을 보면 속도감이 남다른 상대마들을 계속 만났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올라오면서 직전의 경주들 사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 근데 강자들과 함께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한 발을 더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KNTG1 있습니다. KNTG1 직전 경주부터 걸음이 참 잘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경주에서 아마 인기를 모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뒷심이 정말 잘 살아나고 있는 직전 경주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탄력받을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직전 경주에도 56kg를 달고 뛰기는 했었지만 이번 경주는 다른 상대마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중이 많이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내용이 많은 말들이 많아요. 3번의 샤크텐 같은 경우에는 거리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연속 입상으로 해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릅니다. 근데 이 마필 굉장히 욕심도 있고 끈기도 있게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끝걸음에 조금 더 이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착도 할 수 있는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에 브라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주 승급전을 앞두고 훈련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4마신차의 격차를 벌리면서 가볍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지금 이 우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7경주는 다 내용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우선 4번의 동행 퍼스트는 무조건 데려가겠지만 그 외 후청마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2번의 럭키바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럭키바운드가 거리랑 크게 상관없이 굉장히 잘 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1600m로 거리를 조금 늘려서 출전했는데 굉장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입상을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능력을 조금 더 잘 살려서 훈련을 하기 위해 12주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합니다. 약간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훈련 상태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 상대마들도 잘 만났고 편성 자체를 봤을 때도 스피드의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5번에 달맞이 있습니다. 달맞이는 끝걸음이 정말 이런 단어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꾸역꾸역 버텨내는 진짜 끈질긴 마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뛰는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유난히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고 사실 달맞이보다는 조금 더 한 발을 쓰는 마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응원하기는 하지만 앞경주들의 현장 상황을 좀 보고 선행마들에게 유리한 그런 중장거리 경주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데려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6번의 우청룡이 있습니다. 우청룡은 원래는 속도감이 정말 뛰어난 마필이에요. 진짜 주행도
잘하고 능력적으로도 꽤나 좋은 마필인데 지금 다리 상태가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주라는 텀을 두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당일의 컨디션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마필로 체크를 해놨고요. 당일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그 탄탄함이 좀 덜하다라고 예시장에서 보여진다면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력으로 데려갈 말은 2번의 럭키바운드와 8번의 새벽밴드 그리고 4번의 원더풀 퍼지까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후착으로 고민이 되는 마필이 5번의 달맞이 그리고 6번의 우청룡 이렇게는 고민이 필요한 그런 마필들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현장 상황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앞경주인 7경주의 현장 상황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들이 하나같이 다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될 마필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마필은 항상 인게이트에서 이제 박혀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주로가 그래도 이제 평범한 주로가 아니라면 이 마필은 참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마필은 외곽에서만 항상 그 날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외곽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라면 그 마필은 날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현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이 조금씩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구경주여서 7경주의 현장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두루두루 좀 힘이 잘 갖춰진 마필은 1번에 우선 TG에너지 있습니다. TG에너지는 막판 추임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항상 중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직선주로 진입을 하고 나서 추임력을 강하게 올립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주로가 아주 무겁거나 아주 가볍지는 않았는데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짜 아쉽게 코차로 3착을 했었던 거여서 이번 경주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릴 그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굉장히 조촐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를 받았어도 자리 잡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펑크레이지 있습니다. 펑크레이지도 중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쭉쭉쭉쭉 올라오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소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번의 킹다이아 있습니다. 킹다이아는 1800m가 첫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고민이 되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뒷심 정도라면 조금 더 늘어난 거리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당일의 컨디션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잠깐 개인적으로 이제 수다를 잠깐 떨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조 이신영 조교사님의 마방을 참 좋아합니다. 이 이신영 조교사님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신영 조교사님은 뭔가 강하게 훈련을 하기보다 말들의 그 성향이나 말들의 그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을 캐치를 참 잘 해가지고 조교를 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요. 뭐 특별경주나 대상경주 또는 이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을 봤을 때 복병마로 그 배당을 올리게 되는 마필들을 잘 보면 이신영 조교사님의 마방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볼 때마다 설마 라고 했던 말들이 좀 들어올 때마다 그래 이러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왜 또 못 믿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신영 조교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조교사님은.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잠깐 수다 타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주에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데려가겠지만 우선 1번의 TG에너지는 무조건 데려갈 마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마필들은 7경주의 현장 상황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10경주에서는 1번에 네기레킨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기레킨은 장거리 경주에서도 단독 선두를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사실 장거리 경주에서 선두를 잡고 가면 체력 분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선을 잡고 가는 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마체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탄탄한 주행 능력을 갖고 있고 앞을 그냥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금 늘어난 거리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잘 해내려고 쥐어짜내는 그런 힘을 보여줄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펄포인트 있습니다. 펄포인트도 선행 잡고 가다가 마지막까지 버티기 잘 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번 경주 15주 약간의 텀을 두고 출전을 하면서 지금 훈련 상태랑 컨디션은 양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차권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4번의 드림플레이랑 6번의 바이킹 하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에서는 앞마리 두 마필 출전하는데요. 이 두 마필이 뭔가 더 눈에 띄는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번에 아라챔프 있습니다. 아라챔프 이번 경주 3차 승급전을 치르게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부중이 굉장히 낮아졌죠. 이 부중이 낮아진 이점을 잘 살려낼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번에 특급대로 있습니다. 특급대로는 3등급 승급하고 나서 거리를 늘려서 두 경주를 출전을 하면서 조금은 부진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원래 잘 뛰던 이 1400m로 돌아왔고요. 날라오는 뒷심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정말 스피디한 그 추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10번의 톱클래스랑 11번의 리버테안까지 같이 보고 있는 마지막 경주고요. 3번의 한강보스가 사실 눈에 계속 밟히기는 하죠. 이마필 능력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부중이 58kg입니다. 58kg의 부중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직전 경주도 57.5kg의 부중을 달고 출전을 하면서 사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이 조금 더 늘어난 이 부중을 견디기가 어렵지 않을까, 너무 무겁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11경주 한강보스는 정말 받쳐가고 싶다면 받쳐가야 되겠지만 저는 데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영상에서는 이제 가끔 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별거는 아닌데 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어제 어제 어떤 경마 팬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수요일에 출마표가 나오고 나면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종종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언제 가려고 하는데 요번 주는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의 그 예상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고 되게 신뢰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제가 많이 우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주 끝나고 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저의 이 아주 매우 우울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어제 전화를 주시더니 지난주에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날은 같이 우울하니까 전화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감동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예상가를 시작을 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편집하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공부하고 출마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거의 막 골방에 갇혀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컴퓨터 보고 계속 메모하고 이러다 보니 진짜
말도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한마디에 또 힘입어서 이번 한 달을 열심히 버텨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결과물을 봤을 때 뭐야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이러면서 그래도 좀 잘 찍어 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했던 것처럼 오늘 내일 그리고 남은 이번 달도 예상 방송 촬영할 때 좋은 정보들을 잘 또 쏙쏙 뽑아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함께 해주시는 경마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제대로 큰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